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어제 오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된 주가도 오늘까지 뜨거운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를 결국에는 떼어내죠. 지금 주요 연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 품에서 31년 만에 결국에는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핵심 아시아나항공을 떼어냈기 때문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다시 중견그룹으로 쪼그라들게 됐고요. 재계서야 한때 6위까지 올라갔던 금호그룹의 어떤 초라한 흐름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채권단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눈물의 결단을 내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왼쪽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가 나와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시아나항공의 핵심적인 그 몸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통 매각이 결정이 된다면 그 프리미엄까지 얹힌 가격대는 1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색동 날개를 접게 되면서 참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는 박삼구 전 회장의 얼굴도 좀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과연 누가 품게 될 것인지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먼저 뉴스토마토의 이하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금호그룹 정상화가 좀 빨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불씨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호그룹은 채권단에 1차 자구안을 내고 5천억 원의 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만큼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 원의 회사채도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신용등급 위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등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따라 전날 금호산업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극복하더라도 금호그룹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를 팔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 등 3개 계열사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한 수준인데요. 그룹 규모도 재계 60위권 밖으로 밀려나 중견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어쨌든 채권단이 정상화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한숨을 조금 돌렸네요. 유동성 위기에서는 당장은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과 생각보다 매각 결정이 빨리 돼서 놀랍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그보다 아시아나항공이 누구 품에 안길지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항공 입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이 탄탄한 대기업에 인수돼 사세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원칙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으로 매각돼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개별 매각도 가능해 저비용 항공사 사이에서도 이를 누가 인수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과 군살 빼기 작업에 들어가는 동안 다른 항공사들에게 수익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역시 핫 이슈는 누가 가져갈지 이 부분인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리 매각이 될까요? 통매각이 될까요? 여기에 따라서도 업계 판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이 결국엔 이렇게 되네요. 네, 모두 예상대로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이 배경과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좀 살펴주세요. 네, 아시아나항공 재무 현황을 보시면 부채 총계가 7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보시는 것처럼 차입금은 3조 4,400억이고요. 그리고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자금만 차입금만 1조 3,200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달 한 10일 남았습니다. 4월 25일 날
만기 도래하는 사채가 600억 돈도 잡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갚을 돈이 많은데 일단 뭐 돈이 없으니까 회사도 운용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매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제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포함한 경영 정상화, 뭐 자구계획 수정안을 의결을 하고 채권단에 제출했고요. 여기에는 구주 매각과 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M&A를 추진할 방침인 거고, 인수자의 요청이 없으면 그냥 별도로 그런 요청이 없으면 자회사도 통으로 다 별도 매각 없이 진행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기존 자구한 내용에서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너 일가의 금호고속 보유 지분 담보 제공권하고 그다음에 기재 축소, 그러니까 비행기 갖고 있는 대수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익 나지 않은 비수익 노선 정리 약속하는 대신에 5천억 규모로는 추가로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돈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구주에 대한 드래그 얼롱이라고요. 근데 구주 동반 매각 요청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 상표권은 예전 금호산업대 이슈들을 되짚어 보면 좀 불편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주 동반매각 요청권은 혹시라도 이번에 안 팔리게 됐을 때에 금호산업 주도로 해서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대체적으로는 빚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출자 전환 들어갈 거고 하면서 매각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대주주인 금호산업 말고도 소수 주주들이 이 금호산업 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삼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드래그 얼롱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안 움직여도 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소요수 주주들이 대주주 지분 포함한 것까지 전부 다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이 드래그 얼롱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팔게 하겠다라는 그 규정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 아시아나랑 타사의 기단을 잠깐 보실 건데요. 아시아나가 지금 운용 항공기 현황을 보시면 82대, 작년 말 기준으로 82대 있습니다. 보시면 A는 이제 에어버스의 그 A고요. B는 보잉의 B인데, 이 화물기랑 여객기 포함해서 총 82대 있는데, 보잉과 에어버스가 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 기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가 19대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이게 보잉 시리즈에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에어서울하고 에어부산을 또 보겠습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이제 금호 아시아나의 계열 자회사들인데요. 에어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주력 기종이 에어버스사의 A321, A320 기종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서울 역시도 에어버스사의 A321 기종입니다. 그리고 TA는 B737 시리즈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역시도 B737 기종입니다. 제주항공 역시도 B737 800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진에어도 역시 B777 기종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해서, 네. 에어로K가 네. A320 기종이기 때문에 한때 에어로K가 에어서울을 사간다는 얘기도 돌았었는데 사실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보시면 이 자회사를 저가 항공사에 따로 파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비 기술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안전성을 봤을 때에 이 제가 시리즈를 보여드린 이유는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이 시리즈가 에어버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종이 B 시리즈인 타사 LCC가 가져가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 기종을 다 보여드린 거고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통으로 그냥 가져가서 아시아나 그 기단을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따로 분리매각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를 보여주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갑자기 어제 오전에 이 이슈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분석 레포트가 나왔는데 평가 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양대 국적사가 다 이제 3세대 경영으로 가면서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한투에서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배구조 변화도 게시가 된 것이고, 이번에 아시아나 매각 이슈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이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요. 한진의 지배구조 표를 보시면 네. 결국에는 중간에 동그라미 크게 되어 있는 한진칼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 잡으면 전부 싹 다 본인께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지금 아시아나가 MS로 보면 대한이 25%, 그리고 아시아나가 17%거든요.
공급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큰 어떤 그 회사가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로 보면 항공 업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현재로서는 주가에만 많이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지금 주요 노선으로 보면 아시아나가 북미는 거의 23% 차지하고 있고 서유럽도 27%에 육박하는 MS이기 때문에 잘 돼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은 경쟁사들한테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겠다. 장거리 노선 비율이 높네요.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어떤 그 자금들이 들어와서, 아주 큰 자금이 들어와서 이 아시아나를 좀 키워주겠다라는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네. 좀 또 이 판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시아나 사례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좀 안정화, 그다음에 뭔가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쟁이 또 완화될 거다라는 시각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국적 항공사로 태어나서 지금 금호그룹을 떠나기까지 참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누가 이제 가져갈지가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기자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네, 다 예.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지금 해당 뭐 후보 기업들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쪽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예, 아까 맨 처음에 부채 7조, 차입금 3조 넘는 돈, 올해 갚아야 될 돈이 1조 3천억.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거도 있고, 그리고 당장 한 프리미엄까지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하면 한 1조 넘는 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한 뭐 2조, 2, 3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자금이 있는 회사가, 그룹사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항공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외자는 들어올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나 어떤 대형 PEF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SK는 작년 7월 달부터 좀 사실 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수펙스에서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좀 제안했다고 하고요. 전략위원회에 공식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영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 흐름도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고요. 자금력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10조 넘는 현금이 뭐 연결로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재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항공 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금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수 합병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고 있고 후보로. 근데 애경은 제주항공이 있기 때문에 후보군인데 자금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물론 이제 뭐 FI 짜고 들어가면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전 사례로 봐서 예, 꼭 그렇게까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롯데랑 CJ는 이제 물류 관련해서 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고, 신세계랑 호텔신라도 예, 같은 뭐 호텔하고 면세 쪽 시너지 차원에서 뭐 가겠다는 얘기 나와 있고, PF 쪽에서도 뭐 거론되는 분위기들이 예, 감지가 됩니다. 네. 모두 후보군 중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쪽은 SK하고 하나 쪽이거든요. 네, 지금도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뭐 급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들, 그리고 종목의 시세 이런 거 따라가려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먼저 중장기적인 항공 쪽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단기에 증권가 시각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장기를 보시면 그 포인트가 공항 인프라 개선 없이는 항공기 도입 경쟁만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운송 업종 시황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요거 설명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1단계 건설로 인천공항 개항되고 나서 2008년도 탑승동 개장이 2단계 건설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작년에 제2 여객터미널 3단계 건설로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은 확장세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 수용량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2 터미널이 개장되게 되면서 커진 것은 맞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활주로는 그대로거든요. 활주로가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승객을 많이 유치를 할 수는 있지만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기들이 더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는데 실제 영업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을 줄 만한 지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활주로가 가로폭 60m로 해서 총 연장 3,750m, 그러니까 거의 4km 구간으로 해서 2단계 때랑 비슷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활주로가 3개밖에 없고요. 4단계가 완료되는 2023년이 돼야 활주로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기 전까지는
경쟁만 아주 붙여져서 단가만 내려가고 있고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지. 연착도 많고. 예, 항공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수익성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사실 인천공항이 수용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2023년이 넘어가야 조금 더 이 항공사들한테도 유리하게 가르치겠다는 거고요. 중장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황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번 매각 이슈 단기로는 대체적인 평가들이 저가 항공사랑 대한항공한테는 우호적이라는 게 뭐 중론인데요. 대우증권에서는 경쟁이 둔화되게 되면 아까도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쟁이 둔화되게 되면 당장은 뭐 일단 수혜자는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아시아나 얘기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퍼밸류가 20배 이상으로 급등해 있고요. 이미 올해 예상 순익 기준으로. 그리고 ROE가 7%대인 회사인데 PBR이 1.2배이기 때문에 아시아나는 좀 제외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매각 성공 여부랑 인수 주체를 속단하기 어렵다. 진행 상황 따라서 주가는 계속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약간 조심해보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금호 산업을 좀 이제 해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대로 유지입니다. 어제 종가 수준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근데 매각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37,000원도 가능할 거고 만약에 1조 원대로 팔리게 되면 아시아나가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면 금호산업은 9,2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황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종 인수자나 매각 플로우에 따라서 금호산업 주가도 급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달라질 거라고 네. 보네요. 그다음에 한투에서는 구조조정은 당연히 경쟁사의 호재성 재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매각이 된다 해도 아까 제가 2023년까지는 뭐 크게 항공기 대수 많다고 좋아질 일 없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노선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재 아까 제가 19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비행기라고 비행기. 말씀드렸는데 네. 그 축소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외형 확대는 안 될 걸로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 항공사인 아시아나의 매각이 경쟁사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한투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NH는 아까 말씀드린 노화된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경쟁사였던 대한항공한테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이지만 우호적으로 작동할 것 같다. 그래서 대한항공 추천하고 있고 마지막 KB증권은 인수 주체에 따라서 이 현재 항공 여객 시장에 미친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건데요. 재무적인 안정성이 높은 뭐 예를 들어 KB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SK 같은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기존 항공사들하고는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오히려 물량 투입이라든지 자본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아주 다른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한테도 새로운 도전 요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누가 인수해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제주항공이 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안정적 입지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주가 아시아나를 데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어서 대체로 보면 인수 주체가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잘 될지 매각이 그것도 중요하겠고 중장기로는 2023년까지는 이익 그로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 활주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도 따져봐야 되겠고 만약에 SK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랠리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닥 급락으로 돌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